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배 환경 이어가고 있죠. 토양, 수분, 온도에 이어서 빛 볼게요. 빛. 자, 빛은 식물 생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해하실 만한 것도 사실 한 두세 가지 정도 원리가 있는데 워낙 용어들이나 또 학창 시절에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패스하시면 몇 문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광과 식물, 태양에너지 이용률은 매우 적대요. 네, 광합성에 의한 태양에너지 이용률은 매우 적대요. 그치만 광합성이 굉장히 또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중요하겠죠. 네. 자, 빛의 강도, 빛의 세기는 동화물질, 이제부터 동화물질은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된 뭐다? 탄수화물이다. 즉 포도당이다, 녹말이다, 같은 거다. 기억나시죠? 동화물질의 생산량을 통해 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 즉 빛이 세기가 강하면 동화물질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죠. 빛의 세기가? 그러면 양분이 생산되는 양이니까 당연히 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즉 빛의 강도는 동화물질 생산량, 그걸 통해서 식물에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줄기의 신장이나 잎면적, 도장, 웃자람 등 식물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우리는 지금 요걸 봐야 되는 거겠죠. 빛의 성질과 식물의 생장, 빛은 그 파장에 따라서 식물 생장에 다르게 작용한대요.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당연히 태양빛이겠죠. 태양광. 파장에 따라 네, 파장은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이 있는데 가시광선의 영향이 가장 크고 그 중에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나올 거예요. 예, 이건 그때 다시 볼게요. 어쨌든 지금 파장은 적자 과시광선 중에서 가시광선의 영향이 가장 크다. 뭐의 영향이 가장 크다? 가시광선. 네. 그리고 빛에 의한 식물 생장 작용, 빛이 영향을 끼치는 거는 광합성에 의한 동화물질의 생산, 그로 인한 식물의 생장 조절, 그다음에 증산, 호흡. 호흡 중에서 광호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때 빛이 영향을 끼치나 봐요. 굴광, 신장 개화, 착색 등의 영향을 미친대요. 자, 이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일단 착색 나오고요. 착색. 어떤 색소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굴광 현상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광합성, 증산 요 정도. 출제 빈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가 좀 이렇게 나오면 땡큐인 거예요. 외울 거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이란 나옵니다. 광합성이란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히 했죠.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대기 중에 여러분 이거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참 많이 봤는데 원래는 이게 아래 첨자가 돼야 되죠. 여기도 이렇게 아래 첨자가. 근데 어디 보면 교재에 어디에는 이렇게 아래 첨자로 돼 있고 어디에는 그냥 숫자로 돼 있죠. 이게 파일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죽어도 안 먹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먹히는 경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물론 일일이 다 잡아냈어야 맞는데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거 예, 은근히 좀 제 눈에 좀 거슬려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 광합성이란 식물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탄수화물과 여러분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탄수화물과 산소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그림이 조금 깨질 수도 있죠.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가 이렇게 있어요. 빛 에너지. 식물체 내에 이렇게 물관부가 있고 체관부가 있어요. 단어에서 느낌 오시죠? 물관부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물. 체관부는 만들어낸 동화물질,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놓으시면 좋죠. 식물체 내에서는 물관부와 체관부가 있구나. 또 가운데 형성층도 있죠. 우리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물간부, 물이동, 체간부,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구나. 그럼 식물체 내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이 물이에요, 물.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잎에서, 기공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요. 흡수해요. 그러면 식물체 내에 있는 물하고 짠 만나겠죠? 거기에 이 태양광의 빛 에너지가 가해지면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포도당, 우리 지난 시간에 단당류 했었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쓰고 남은 포도당은 다당류인 녹말이 돼서 지금 이 위치가 잎의 엽록체예요. 여기 저장이 돼요. 저장됐다가 얘들이 각 기관으로 전류, 동화물질의 전류 보내줘서 식물이 생장하는 거예요. 이걸 다 탄수화물이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산소예요. 산소는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기체 움직임은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배출. 만들어지는 건 탄수화물, 양분.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가져오는 이유는 있어요. 나중에 혹시 생각 안 나시면 그림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잎에서 일어나죠. 잎의 어디? 엽록체에서. 여러분, 엽록체. 이거 녹색 식물. 녹색 식물이 아니면 엽록체, 이 안에 엽록소가 없어요.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광합성을 할 장소가 일어나지 않아요. 잎에서 일어나요, 잎에서. 그럼 이산화탄소는 잎에 어디에서 흡수할까요? 잎에 구멍 있잖아요. 기공. 개폐되는 기공. 잎 뒷면에 기공이 있어요.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자, 이게 광합성이래요. 자, 중요한 거. 광합성은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즉, 기체의 움직임, 흡수, 방출, 무엇이 만들어내는가? 얘가 전류가 돼서 동화물질이 생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합성은 뭐다? 광합성, 생성,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 반대가 뭐라고요? 호흡. 호흡은 반대로 이렇게 광합성이 만들어낸 산소를 받아 먹고 만들어낸 양분을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기체 움직임도 반대고요. 호흡은 뭐다? 소비.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이 개념을. 네. 광합성은 잎에서 일어나죠. 호흡도 잎에서만 일어나요? 호흡은 식물 전 기관에서 다 일어나요. 세포가 있는 곳에서 다 일어나요. 그 차이점. 자, 이게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오케이. 그러면 다음 볼게요. 일단 광합성이 뭔지를 봤어요. 광합성이 영향을 미치는 조건. 그럼 이런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무슨 말이에요?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산소를 배출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가. 자, 첫 번째, 빛. 일반적으로는 빛의 세기가, 빛 에너지가 강하게 있어요. 빛 에너지가. 그러면 광합성 속도도 빨라지겠죠. 제가 앞에서 이 문장을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네요. 네. 이것도 보기에 나오는 거라서 여기 있네요. 여기. 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할까? 이거 괄호 넣기 뒤바뀌는 거. 네. 빛. 당연히 여긴 빛 에너지인데 여기 화학 에너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양분을 소모시키면서 이 식물이 살아가잖아요. 식물 내에서 각종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살아가잖아요. 만들어낸 양분을 소모시키면서 각종 화학 반응을 식물체 내에서 일으키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다시 돌아와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일단 빛이 강해지면 광합성 속도가 빨라진대. 여러분, 속도 이퀄 뭐다? 속도 이퀄 량이에요. 광합성 속도가 빨라진다. 량이 커진다. 똑같은 얘기예요. 속도가 빨라지면 더 많이 만들어내요. 네. 근데 빛은 세기도 중요하고 강도도 중요하지만 파장도 중요하대요. 자, 요거 별 3개 정도. 네. 아까 파장 뭐 있었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그 중에 뭐가 중요하다?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광합성에 이용된다. 여기 또 자외선, 적외선 하시면 안 돼요. 또. 근데 가시광선 중에서도 450에서 500 나노미터의 청색광과 이 수치들은 여러분 암기하지 마세요. 네. 610에서 700 나노미터의 적색광이 가장 효과적이다. 여러분, 광합성에는 가시광선이 중요해요. 파장 중에서. 네, 청색광과 적색광이 중요해요. 제일 효과적이에요. 광과 청적. 이거 무조건 암기하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 나노미터도 제가 뭐 암기하지 마세요 했지만 암기하면 좋죠. 청이 왼쪽에 있어요.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낮아요. 적 오른쪽에 있어요. 파장을 한번 볼까요? 파장. 교재에도 있지만 색깔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이게 태양 스펙트럼이에요. 태양빛. 파장. 그중에 과시광선이 제일 중요하대요. 근데 이쪽에 있는 청색광과 아까 400에 450 나노미터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적색광과 이거 빨간색이니까 안 보이네요. 적색광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광합성은 가시광선 중에 청색광과 적색광 숫자가 이렇게 갈수록 높아져요. 혹시 또 나노미터 고르는 숫자 나오면은 네, 어떤 게 먼저 나오는지 객관식이잖아요, 여러분. 객관식. 400에 450이에요. 450에서 500이네요. 네, 청적. 오케이. 일단 빛, 색이, 그다음에 파장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즉 산소 배출과 동화물질 생성에 파장과 세기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자, 온도는 여기저기 다 껴있어요, 이제. 광합성의 속도는 량은 온도 영향을 받겠죠. 네, 받겠죠. 그런데 빛이 약할 때는 온도에 거의 영향 안 받는데요. 빛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빛이 약할 때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네. 자, 빛이 강할 때는 영향을 받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온도가 상승하면 광합성의 속도, 광합성량도 증가한대요. 그러다가 35도에서 최대 속도가 되며, 즉 이때가 35도예요. 그 이상의 온도부터는 급속히 감소한다. 이런 그래프예요. 자, 광합성 속도는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가 광합성 속도 또는 량, 여기가 온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몇 도라고요? 35도. 이게 온도예요. 광합성 량이 증대한다. 양분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 그래프 기억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급속히 감소한다. 자, 온도는 이렇게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빛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자, 이산화탄소 농도 15개. 빛이 잎 뒷면에 기공에서 빨아들이는 이산화탄소, 원래 있었던 물, 식물체 내 그걸 재료로 삼아서 지금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산소하고.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 중요하겠네요. 이산화탄소 농도. 1차적 물질로 원자재란 얘기죠. 원자재. 자, 포화 농도 또는 포화점. 이산화탄소 포화점. 포화점이란 말 더 많이 쓰죠. 포화점. 자, 첫 번째 포화점.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면 광합성량이 증가한대요. 속도도 증가한대요.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낸대요.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요. 이때 여기를 뭐라고 한다? 이산화탄소 포화점. 자, 두 번째 그래프. 여기가 여기 이산화탄소예요, 이제. 이산화탄소. 여기는 광합성량이에요. 속도. 광합성량.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 배출하는 산소의 양.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의 양. 자,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한대요. 비례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요. 이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우리는 이산화탄소 포화점 더 이상 줘봤자 이제 능률이 안 오른대요. 더 이상 줘봤자. 됐죠? 네. 자, 근데 이 포화농도, 포화점보다는요, 두 번째, 이 보상점이 여기 별 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별 하나 정도가 포화점이고요. 별 4개가 보상점이에요. 왜? 이건 재배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빛이 충분한 조건에서 광합성률이 0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라 한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쵸? 일단 전제 조건은 빛이 있다는 조건이에요. 빛이 있다는 조건. 흔히 이산화탄소 보상점 얘기하면요. 광합성에 의해서 소모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입 기공 뒷면에서, 입 뒷면 기공에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그리고 안에서 막 이렇게 된 다음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호흡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이게 같을 때 그 지점을 보상점이라 해요. 그 지점을 보상점. 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많이 설명이 돼 있지만 보상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합성 여기 나온 요거 있네. 여기 있네요. 광합성 속도. 속도 이퀄보다 량. 호흡 속도. 호흡량. 이게 일치하는 지점. 그 지점에 어느 순간 이게 일치한대요. 그 지점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상점이라 해요. 보상점. 무슨 얘기예요?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이만큼 흡수했어요. 근데 호흡으로 내뱉는 이산화탄소도 이만큼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해되시죠? 광합성으로 방출하는 산소량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호흡으로 소모하는, 호흡은 흡수하잖아요. 흡수하는 산소의 양도 이만큼이에요.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광합성이, 또 헷갈리네. 광합성이 흡수하는, 소모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호흡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정확히 100% 일치하는 거예요.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 광합성이 방출하는 산소의 양과 호흡이 소모하는 산소의 양이 100% 일치하는 지점, 그 지점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상점이라 해요. 근데 제가 이게 뭐 어떻다고, 이게 왜 별 5개 중에서 4개나 차지할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 이 기체의 움직임으로 이제 자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해 힘드신 건데, 간단하게 제가 계속 강조가 뭐였죠? 광합성은 만들어내죠. 생성. 자, 생성되는 양이 1이에요. 근데 호흡은 뭐라고 그랬죠? 소모. 소모되는 양도 1이에요.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를 바로 다 써먹어요. 남는 거 0.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를 바로 소모해버려. 축적되는 거 0. 축적되는 게 0.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가요, 안 가요? 전류가 돼요, 안 가요? 전류 안 되죠. 그러면 지속적인 생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이 보상점일 때는요, 작물은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거다. 지속적인 생육이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편해요. 사람으로 치면 겨우겨우 그냥 살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속적으로 발전, 생육이 안 돼요. 더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생성과 소모를 이해하시는 게 더 이 개념을 받아들이시는데 좋아요. 작물이 더 어떻게 지속적으로 생장하지 못하는 그 시점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상점이라 하는구나. 그러면 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육시키려면 어떻게 돼? 재배에 어떻게 응용하면 돼요? 이산화탄소를 보상점 이상으로 주면 되죠. 그게 포화점보다 보상점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예요. 정리. 이 시점, 더 이산화탄소를 쐬줘도, 제공해도 광합성 능력이 더 안 올라요. 더 양분 많이 못 만들어내요. 그때 포화점, 요 시점. 그런데 만들어내는 것과 소모되는 게 같아져요. 그럼 축적되는 게 없어요. 작물이 더 이상 생장 발전하지 못해요. 그 지점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보상점. 그럼 그 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즉 보상점은 작물이 생육하는데 최저로 필요로 하는
양이다. 최저로 필요로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을 줘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거를 대부분은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보기에서 CO2의 양과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는 CO2 양. 산소를 기준으로 나오면은 광합성에 의해서 방출되는 산소의 양과 호흡에 의해서 소모되는 산소의 양 또는 광합성 속도량과 호흡 속도량이 같은 지점. 그게 뭐라고요? 보상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재배에.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넘어가고요. 광합성 과정. 뭐 녹색 식물? 녹색 식물이 아니면 안 일어나요. 왜? 잎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녹색 식물이 아니면 엽록체가 없어요. 엽록체, 엽록소 얘가 녹색으로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요. 무기물로부터 저차원의 물질, 이산화탄소 물로부터 유기물, 고차원의 탄수화물을 얘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무슨 작용? 동화작용. 만들어낸다. 동화작용. 그럼 소모시키는 호흡을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얘를 소모시키잖아요. 소모시키면서 뭘 발생시키죠? 산소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얘를 호흡은 이화작용이라 해요. 이화작용. 우리 매칭 시켜볼게요, 여러분. 동화작용. 이제 땅속을 벗어났기 때문에 동화작용하면 탄소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거 광합성, 생성, 광합성. 자, 저차원의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 이화작용. 만들어낸 양분을 소모하는 거예요. 호흡. 기체 교환 반대. 저걸 확실히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광합성 장소 나오네요. 장소. 어디서요? 녹색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대요. 엽록체에서. 아이고, 근데 무슨 엽록체 막 틸라코이드 막 난리 났네요. 스트로마 막 난리 났네요. 자, 여러분. 암기. 이게 요즘 이제 가끔 별 3개 정도, 어렵게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인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수량 하면서 MB 맥수 뭐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쵸? 명틸, 물산. 물산 회사인데 이름이 이상해. 명틸물산. 그 다음에 암, 스, 이, 포. 우리의 목적은 재배약 60점. 그쵸? 명틸물산, 암스, 이포. 이거 일단 암기하세요. 네. 명반응, 암반응. 명반응은 틸라코이드에서 명틸 일단. 암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암스. 네. 그럼 뒤에 물산, 이포는 뭘까요? 볼게요. 네. 보충자료에 이런 보충자료 이거 다 출력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이게 깨져 보이면은 여러분도 PC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네. 이게 다 저작권 걸려있는 이미지들이라서 교재에 함부로 못 실어요, 여러분. 이게 엽록체예요.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 엽록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녹색 식물의 엽록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엽록체에 보면 이렇게 생긴 틸라코이드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이 틸라코이드는 스트로마라고 하는 물질, 이 바탕이 다 스트로마라고 보시면 돼요. 얘로 감싸져 있대요. 됐죠? 여기까지. 엽록체 2개가 있구나. 자, 광합성,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원래 식물체 내에 물관부를 통해서 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 2개가 안에서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그쵸? 엽록체 안에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어요. 2개가 있는 상태예요. 물은요, 틸라코이드를 통해서 산소를 배출해요. 근데 여기에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광합성의 결과물은 얘네 둘을 재료로 해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 지금 산소예요. 빨간색 안 보이실까?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물과 다 깨져서 안 보이실까 봐. 이산화탄소를 원소로 해서 원재료로 해서 탄소 원재료로 해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엽록체 안에서 만나는데 물은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대요. 그냥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하세요.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얘를 짠 산소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얘를 명반응이라 해요. 아, 광합성은 두 가지 반응이 있구나. 근데 그 중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는 명반응이구나. 어디에서? 틸라코이드에서. 명반응, 틸라코이드에서 물을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명틸물산. 오케이? 자, 그러면 스트로마는요, 암반응이라고 하는데 빛이 없어요. 여긴 빛이 없어도 돼요. 광비의존적 반응이라 해요. 빛에 의존하지 않아요. 나머지 한 재료, 이산화탄소는요, 스트로마에서 켈빈 회로라고 하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짠 하고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긴 빛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암반응이라 하고요. 암반응은 어디? 스트로마에서 켈빈 회로 모르셔도 돼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암수입호. 아, 광합성은 두 가지 반응이 있구나. 우리가 그냥 광합성, 얘네들을 원재료로 해서 얘네들이 짠 튀어나오는 거, 그거는 이제 큰 범위에서 오고 조금 세부적으로 쪼개보니까 틸라코이드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물을 산소로, 스트로마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빛 없이도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광합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만 하시고 뭐라고요? 우린 뭘 암기하시면 된다? 명반응, 틸라코이드. 명반응이니까 당연히 광반응이죠. 또 여기서 또 광비의존적 하시면 안 돼요. 물산. 물을 산소로 해요. 여기 뭐가 위치하는지. 암스이포. 암반응, 광비의존적 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그래서 산소와 포도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여러분, 물, 기체, 포도당, 기체, 하나씩 기체를 나눠 갖는 거예요. 기체, 크로스. 우리의 목표는 재배학 100점 아닙니다. 60점이에요. 네. 그게 명반응, 암반응. 자, 여기 밑에까지 설명을 했네요. 네. 명반응, 빛이 있어야 돼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반응이고, 암반응은 광비의존적 반응, 명반응에 이어서 일어난대요. 넘어갈게요. 네. 아이고. 이 태양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색깔이 안 보여서 제가 그 보충 자료 해놓은 거고요. 네. 광합성량, 만들어내는 산소와 그다음에 양분의 양,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양, 광합성량, 그거를 측정하는 건 기체로 측정한대요. 기체로. 됐죠? 네. 자,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더 줘도 광합성 속도가 오르지 않는, 더 못 만들어내는 포화점. 그 다음에 생성과 소모가 같을 때 보상점, 이산화탄소 보상점, 그때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봤죠. 여기 가로축이. 이번에는 광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광. 똑같이 보상점, 포화점이 나와요. 광, 포화점 먼저 볼까요? 포화점. 여기도 별 5개인데 여기에 별 4개, 여기 별 1개. 가로축만 바꾸면 돼요. 광, 포화점. 광합성 속도가 더 증가하지 않을 때의 빛의 색이, 속도는 양이죠. 만들어내는 양분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강하면 광합성이 증가한다면서요, 아까. 근데 빛을 더 줘도 어느 순간부터는 증가하지 않는데요. 더 못 만들어낸대요. 요때 광포화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하나 또 나오겠죠. 그래프가 세로는 여전히 광합성 속도량, 가로는 빛의
광의 강도, 광강도 좀 이상해. 빛의 세기, 빛의 세기. 네. 빛의 세기가 강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 더 증가하지 않는다. 이때에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 여기는 이산화탄소 포화점. 똑같은데 가로축만 다른 거죠. 더 줘도 이산화탄소, 더 광합성 효과가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 포화점.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보상점 나와야 되겠죠. 중요한 거. 이산화탄소 보상점도 의미 있었죠. 최소한 생육하려면 그 이상은 필요하구나. 똑같아요. 광합성량과 자 생성 1을 했는데 호흡량이 소모도 1. 그럼 남는 거 없어요. 축적되는 거 없어요. 다른 기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육이 힘들어져요. 그쵸? 그때 빛의 세기를 광보상점이라 한다. 이걸 기체를 위주로 말을 하면 이산화탄소, 흡수된 이산화탄소양과 똑같죠? 호흡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양. 산소를 기준으로 똑같죠? 그쵸? 그럼 여러분, 지속적으로 식물이 생장하려면 얼마만큼의 광이 필요하다? 보상점 이상이. 이건 최저 필요량이에요. 최저 필요량. 아니, 겨우 하나 만들어내서 하나 먹고,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더 저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의 빛을 줘야 되는 거예요. 최저 필요량. 아예 개념을 최저 필요량으로 잡으세요. 이게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면 최저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필요량. 이게 빛이면 최저 광의 필요량. 개념 잡으셨죠? 네.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보상점하고 포화점은요, 같이 움직인다는 게 보상점이 높은 작물은, 즉 필요량이 많이 필요한 작물은 이산화탄소든 빛이든 많이 필요한 작물은요, 포화점도 같아요. 더 증가하지 않을 때의 그 지점도 같아요. 보상점과 포화점. 어떤 작물의 보상점이 높다? 그럼 포화점도 높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요. 자, 광포화점이 높은 작물 예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상점, 포화점. 자, 여기 별 3개. 3개, 4개? 네. 자, 내음성. 음생식물. 그늘에서 잘 적응하는. 자, 그늘에서 잘 적응한대요. 반대되는 건 양생식물. 그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음성 식물은 빛이 오히려 생장에 저해되는, 네. 음생, 양생 또는 내음성 식물. 근데 내양성 식물이라는 말은 잘 안 쓰기 때문에 내음성, 음생, 양생 이거 잡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생 식물이 빛이 더 많이 필요해요? 양생 식물이 빛이 더 많이 필요해요? 당연히 양생 식물일 거 아니에요. 얘는 음생 식물은 빛이 오히려 저해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빛은 필요하겠지만 양생 식물은 빛이 많이 필요해요. 양생 식물이 빛이 필요량이 많죠? 양생 식물이 많아요. 기준 잘 잡으세요. 그러면 양생 식물의 보상점이 높죠. 아까 최저 필요량을 보상점으로 잡자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음생 식물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얘는 빛의 필요량이 살기 위한, 지속적으로 생장하기 위한 빛의 필요량이 양생보다 적겠죠? 보상점이 낮다. 여기 이런 거 막 괄호 넣기가 어디 나올지 모르잖아요. 여기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최저 필요량, 최저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양, 빛의 양. 개념을 잡으셔야지 우리 객관식에서 찍습니다. 네. 자, 음생식물. 그늘이 많이 필요하지. 빛의 필요량이 적죠. 그쵸? 양생식물, 빛이 많이 필요해요. 최저 필요량이 많죠. 적다, 보상점이 낮다. 많다, 보상점이 높다. 높다. 개념 잘 잡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네. 하루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여기 한낮. 여러분, 한낮에는 빛이 많죠? 광합성이 활발하겠죠? 속도가
높겠죠. 량이 크겠죠. 광합성량이. 그쵸? 네. 밤에는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잖아요. 아예 광합성이 못 일어나요. 자, 그러면 한낮에는 광합성량이 클까요? 호흡량이 클까요? 광합성량이 크죠. 빛이 크잖아요.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은 거예요. 호흡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보다 만들어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소모되는 양보다. 밤에는요. 광합성량이 클까요? 호흡량이 클까요? 광합성 아예 못 일어난다니까요. 당연히 호흡량이 크겠죠. 소모가 많은 거예요. 아까 변온하고도 연관되죠? 그쵸? 그러면 낮밤은 이렇게 돼요. 혹시 또 낮밤 물어볼까 봐. 애매한 시간대는요. 아침, 저녁은요. 빛이 애매하게 있을 때는 이때가 보상점이에요. 하루에 보상점이 2번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일치하는 광보상점이 하루에 2번 있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요거까지. 자, 결국 보상점은 우리 돌고 돌아서 뭐에 왔냐면요. 이거.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잘 안 나오지만 이거. 근데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사실 재배학이 그렇게 깊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에서는 이게 많이 나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 방출하니 호흡 이거 또는 산소를 뭐 흡수하니 방출하니 호흡하고 막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보상점은 최저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개념 잡으시고 증산작용? 증산도 많이 했죠. 자,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거. 근데 입 뒷면에 있는 기공, 입 뒷면에 있는 기공. 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조건도 했었죠. 지난 시간인가 했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증산은 무슨 흡수다? 수동적 흡수 했잖아요. 수동적 흡수. 수분할 때도.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물이 이동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줄기에서 물관부. 양분이 이동하는 거 체관부. 여기 나와 있죠. 흡수된 물은 어디를 통해 물관부를 통해서 입까지 전달돼서 증산되는 거예요. 그럼 부족하니까 또 끌어올리고 수동적인 흡수. 삼투, 마갑, 또 골치 아픈 거 DPD, SMS, 그건 능동적 흡수. 네. 오케이. 지금 머리 아프시죠? 자, 호흡에서 또 막 광호흡, 막 뭐 복잡한 거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같은 광이긴 한데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여기 또 조금 복잡한 거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제가 중요합니다 한 거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메모해 놓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